안녕하세요. 조지영 국어학원에서 금옥여고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예나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얼마 전에 처음 치른 시험인 1학기 중간고사 국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간단하게 총평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금옥여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신사고 국어를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구성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1단원과 3단원 문학작품들로만 구성이 되었습니다. 1단원을 보면 이제 현대시 그리고 고전소설, 현대수필을 다루고 있고요. 3단원 같은 경우에는 현대소설, 희곡 그리고 고전수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다 문학작품들로만 구성된 만큼 내용상의 이해나 서술 방식 그리고 소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점, 시 같은 경우에는 표현 방식 등이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서술형이 단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고요. 총 모두 다 선택형으로 총 28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28문항은 이제 배점을 살펴보면 3.2점부터 3.9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제 배치를 살펴보면 고전소설인 최척전과 박시전에서 가장 많은 문항인 7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소설 같은 경우가 지문의 길이도 길고 고전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요. 아이들이 가장 조금 더 쉽게 다가가는 현대수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은 문항인 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작품은 23번 선지를 제외하고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금옥여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과서의 작품이 비중 있게 다뤄지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할 때에도 교과서의 작품과 연계해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제 교과서에 나온 작품들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고 교과서에 나온 작품 위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교과서 외 작품은 23번 선지에만 등장을 했는데요. 23번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가에서 쓰인 것처럼 인물의 감정을 대상에 옮겨 넣어 표현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자, 문제만 읽어봐도 감정이입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친절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정답인 3번 선지를 제외한 1, 2, 4, 5번 중에 특별히 헷갈릴 만한 선지도 없었습니다. 3번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라고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답을 고를 때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중간고사에 출제되었던 28문항을 모두 보는 것은 시간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점수가 배점이 되었던 3.9점짜리 문제 3문제를 살펴볼 건데요. 살펴보기 전에 3문제의 공통점은 일단 보기가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가 나오면 아이들이 읽기 귀찮아하거나 아니면 막연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보기가 제시된 문제가 친절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기만 잘 읽어도 문제를 풀 때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개 다 보기가 등장한다는 걸 살짝 염두에 두고 첫 번째, 제일 큰 점수가 배점이 되었던 3.9점짜리 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에 급변하는 시대상을 배경으로 신구세대에 대비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구세대는 땅의 본래적 가치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로 서구적 가치에 의해 훼손된 전통적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한편, 자 이제 다른 상황이 나오겠죠? 다른 가치를 지닌 인물이 나오겠죠. 한편,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익혀야 한다는 사고로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지식인으로 묘사되는 근대적 인물은 고향의 집과 땅 등을 도구적 대상으로 인식하며 철저히 이해타산적 태도를 드러낸다. 작가는 이러한 신구세대에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고 물질만능주의 사회를 비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기에서 시대적 배경인 일제강점기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9세대는 땅의 본래적 가치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지녔고 이에 반해 신세대는 땅의 본래적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 가치관을 지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 답은 3번이었는데요. 이 소설을 수업을 들은 친구라면 여기에 나오는 9세대, 즉 본래적 가치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로 대표되는 사람이 창섭의 아버지, 그리고 신세대, 땅의 본래적 가치를 중시하지 않고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근대적 인물로 묘사되는 게 아들 창섭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3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땅을 팔아라 병원을 확정하려는 창섭의 계획은 자, 근대적 인물이라고 했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뒤에 볼게요. 고향 땅의 본래적 가치를 중시하여 맞아요? 창섭이 고향 땅의 본래적 가치를 중시하여 아니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본래적 가치를 중시하는 건 9세대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창섭의 아버지 입장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 자 뒤를 계속 볼게요. 이를 즉 땅을 도구적 대상으로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이겠고 이 부분은 또 맞아요. 그래서 맞고 틀리고 맞고 처음과 끝은 맞고 중간은 틀리게 선지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없겠지만 앞과 뒤만 대충 보고 문제 풀면 안 되고 선지 전체적으로 쭉 읽어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렵지 않게 3번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고요. 보기의 도움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3.9점 문제는 14번 문제였습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번에도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였고요. 자, 답은 일단 4번이었어요. 근데 보기 리을에 밑줄 쳐져 있는 지문 리을에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생각이 소, 말, 닭, 개에게 미칠 뿐 즉 우리가 배운 것 하늘의 이치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에게만 미칠 뿐 용, 봉, 거북, 기린 같은 짐승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존재들에게까지는 하늘의 이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여기 밑줄 친 리을과 선지만 비교해도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네. 자, 마지막 3.9점이 배점된 문제는 25번 문제였습니다.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희 칸이 부족해서 보기 1만 가지고 오고 보기 2는 제시를 하지 않았는데요. 자, 일단 보기 1 보면 임진왜란 등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이렇게 시대적 배경과 전쟁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고 뒤에 쭉 보면 그러한 전쟁 상황 속에 소설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척전 그리고 뒤에 학습 활동에 나오는 박시전의 일부가 수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자습서 53쪽인가에 나온 부분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저희가 최척전을 보면서 박시전도 함께 다뤘기 때문에 수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하는 학생들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친구들 다, 수업 들은 친구들은 다 5번을 잘 골라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가 출제된 부분은 하나도 없었고요. 모두 다 수업에서 다루고 문제를 풀었던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 금옥여고 1학년 중간고사 국어 시험에 나온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 국어학원 교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국어학원 교재는 일단 기본적으로 5권 또는 6권까지 제공이 됩니다. 처음에는 일단 분석 노트로 진도를 나갑니다. 기본 이론을 분석 노트로 다 같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에 적용해서 실전 문제를 풀어보는 기본 문제 그리고 심화 문제, 문제집 2권이 나갑니다. 이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학생들이 이제 마주치는 건 시험지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 문제와 심화 문제에서 문제 응용력, 문제 적응력을 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이 제공됩니다. 기출문제집은 동일한 출판사, 그러니까 동일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타 학교의 문제들을 다 모아놓은 것으로 양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보게끔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파이널 정리는 이제 각 학교의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금옥여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금옥여고의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전에 꼭 봐야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옥여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지문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외부 지문 문제집은 나가지 않았는데요. 이제 외부 지문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외부 문제집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건에서 6건의 책을 풀게 되고요. 자, 이제 금옥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시험 범위 자체가 많지 않았고요. 난이도도 낮은 편이고 외부 지문도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등급 컷이 높고 등급 간 격차가 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과서에 충실한 내용으로 문제가 구성되어서 평소에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 28문항 모두 크게 무리 없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고득점 학생들이 많아요. 네, 20명이 넘는다고 저한테 학생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득점 학생이 많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잘 봤다고 안심을 하면 안 되고 기말고사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기말고사가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6월 말에서 7월 초가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 2주 후면 기말고사 대비를 들어갈 거고, 자, 기말고사 대비도 잠깐 살펴볼게요. 기말고사는 이제 모든 여학생이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여학생이 어려워하는 문법 파트가 출제가 됩니다. 음운 변동 그리고 한글 맞춤법이 출제될 것이고요. 문법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는 수학 공식이랑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암기를 굉장히 요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암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암기를 바탕으로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는 것 또한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성적이 아쉬웠던 친구들은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고 중간고사를 잘 본 학생이라면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금옥여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이 많이 출제되지 않지만 2학년은 또 얘기가 달라요. 네, 외부 지문도 많이 출제되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 수능 수업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이제 내신과 수능이 별개의 범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둘 다 같이 잡아야 해요. 그래서 내신 때만 바짝 공부하면 안 되고 수능 수업도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처음 보는 작품이 등장하더라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해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수능 수업 때 봤던 작품이라면 금상첨화겠죠. 문제 풀 때 훨씬 수월하게 풀고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기말고사 대비도 같이 파이팅 해보고요. 여러분 평소에도 수능 수업도 열심히 잘 듣고 저와 함께 즐거운 수업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